네, 지난 금요일장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중화권 지수 상승 또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금융 완화 정책 유지 등 나오면서 선물 시장에서 또 기관과 외국인이 일부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자면은 보험이 강세, 기계, 통신업이 상승을 했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 청약 흥행 관련해서 일부 로봇주 강세 시연했습니다.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오늘 투자 주체별 수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용빈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시간 외에 수급 들어온 특징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을 알린 기업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리더스 기술투자인데요. 7.33%의 강한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서 일부 핵융합 에너지의 테마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무한한 연료 그리고 저탄소 배출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미래의 주요 먹거리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이 안에서 모비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5.75% 오른 모습이고요. 또 찬바람이 쌀쌀해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롯데손해보험 3.63% 오른 모습인데요. 특히 3조 원 대여로 꼽히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일부 5G 테마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 가운데 한국의 5G 속도가 해외보다 무려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KMW, 라이트론에 대한 관심 컸고요. 특히 2%대, 1%대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외 특징주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KMW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네. 다들 아시는 이제 5G 관련 5G, 대표주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5G 관련 종목들이 조금 많이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근본적인 이유로 봤을 때는 특히 미국발 5G 투자가 상당히 좀 강해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시간에서도 좀 상승 탄력을 보였던 이유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 이 5G에 대해서 좀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5G를 미국이 투자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특히 유권자를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비도심 지역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인구의 한 7%, 한 2,400만 명 가량이 이제 지금 초대역 아니 그 초고속 인터넷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바이든이 좀 유권자의 표를 좀 얻고자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 대부분의 이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들이 이 남부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 대선에서 특히 이 남부 쪽에서 좀 치열한 박빙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를 좀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52조 원 정도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뭐 기존에 뭐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수혜를 많이 봤었던 뭐 IRA라든지 이런 그런 정책들보다는 사실 금액이 좀 작긴 하지만요. 그래도 작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좀 이제 본업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특히 KMW가 여기서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특히 KMW 같은 경우에는 그 노키아라든지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북미라든지 일본 그리고 인도 쪽으로 특히 매출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5G 안테나라든지 이 필터 사업 자체에 대한 그런 이 시장 구조적인 성장 때문에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2019년 이후로 좀 실적이 침체가 되게 되면서 계속적인 좀 적자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번 연말까지 이런 그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좀 확실하게 실적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연말까지는 좀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난주 약세장에서도 좀 통신주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수급이 좀 들어오곤 있는데 지금 5G 또 6G 레디 장비 관련해서 미국 쪽 투자해서 통신 대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간의 가격인 한 14,4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KMW 2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직 좀 원금 회복하시려면 한참 좀 남겨져 있을 텐데 어서 한번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코스피 금융보험 매수를 했습니다. 전기 전자의약품은 금요일장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주 일부 매수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통신 또 금융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제약, IT 부품 일부를 매수했네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들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효율성 증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수페타시스 9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자연스럽게 배당주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외국인도 사들이는 모양새죠. 특히 한화생명 8거래일째 담고 있고 DB손해보험도 6거래일째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토탈 인터넷 인프라 전문 기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KINX입니다. 무려 1,600억 원을 쏟아부은 이 과천의 데이터 센터가 내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관심 이어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역시 7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레이저 응용 기술이 최근 사용 범위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의 특징주 일진전기가 들어오는데요. 1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글로벌 전력 수요의 상승에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HK이노엔 역시 13거래일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수액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K캡 복제약 열풍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고 하네요. 제일기획은 12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업계 최초로 4년 연속 이 동반 성장 최우수에 빛난다고 합니다. 하이딥은 9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장을 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T는 5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지난 한 주간 무려 21%대 급등이 나왔죠. 이 최근에 공급의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 먼저 한 종목 보겠습니다. KINX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때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 KINX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KINX가 주가가 괜찮게 계속 좀 수급이 받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계속적인 가파른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전부터 이미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최근 데이터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그 기업들의 AI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데이터 시장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수요 대비 공급이 확실히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 네.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삼성 SDS도 그렇고 네네. 뭐 그 다른 KT도 그렇고 이 클라우드 산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이유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너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KINX가 내년 초에 이 그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2024년 5월쯤에 이 과천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KINX가 이 데이터 뭐 전력 소모량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 기존보다 한 3배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 정도의 규모 크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특히 수요 대비 공급이 확실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캐파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이 기업에 좀 긍정적인 매출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인프라 전문 기업 지금 말씀을 주셨고 내년 5월에 완공되는 과천 데이터 센터 얘기 특히 모멘텀으로 좀 살아있고 수급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8만 3천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KINX 지금 목표가 83,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바로 저희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저희 알려주시죠.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이고요. 네네. 뭐 올해 초에도 한번 또 얘기를 네. 했었고 저번 콜마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좀 매수세가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K캡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식도성 역류형 치료제라고 이제 흔히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그 때문에 좀 희노애락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K캡 위주의 좀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특히 2분기부터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특히 이 연말이 됐을 때 이 K캡으로서의 좀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K캡을 잘 팔고 있어 왔지만 네. 기존의 K캡 같은 경우에는 그 HK 이노웨인이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물량이 있었고 또 대부분의 물량이 코프로모션이라 해서 그 종근당을 통해서 매출이 나갔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 종근당을 통해서 매출이 나가는데 그 종근당에다 주는 수수료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특히 한 20% 후반대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계약 자체가 올해 연말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HK 이노웨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기사에서는 특히 종근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매출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네. 있습니다만 이 수수료율에 대한 부분이 좀 대폭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영업이익률 쪽에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파트너사를 통해서 중국향 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되는 점, 그리고 또 연말부터 시작해서 아마 2025년에 좀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데 미국과 유럽에 대한 임상이 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좀 시작이 된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특히 이 K캡에 대한 성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HK 이노웨인이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뭐 수액이라든지 숙취 소재 이쪽에서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내년부터는 K캡 매출 인식이 특히나 그 영업이익에 많이 잡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이게 워낙 국내에서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보니까 후발주자들 복제약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 경쟁사에 대한 K캡에 대한 좀 비판적인 부분도 상당히 없지는 않은데 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시장 확장성이 아직은 좀 많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커질 룸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해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9,8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실 조정 크게 나오지 않고 7월 뭐 후반부터 강한 상승 차트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HK 이노웨인 목표가 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요 김용빈 주인의 오늘장 공략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벽산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네.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벽산 같은 경우는 국내 법안의 구조적인 성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한 2020년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 개정 건축법의 유예 만료로 특히 이 동사의 무기 단열재가 좀 수혜가 될 전망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아니 폼이 있습니다. 이 폼에 그 샌드위치 네. 패널에 들어가는 샌드위치 패널 안에는 폴리우레탄 소재를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연 소재를 써도 상관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준불연 소재를 써야 되는 이 동사가 만들고 있는 글라스울에 대해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건자재 쪽에서도 건자재 시장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글라스울 쪽에서는 특히 쇼티지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업자들은 특히 뭐 일본에서도 사오기도 하고 터키에서도 사오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글라스울에 대한 시장이 과점 형태입니다. 국내에는 뭐 KCC 그리고 벽산 그리고 한 업체 세 가지 업체가 네네. 다 하고 있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 벽산에서도 증설을 하고 KCC에서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간 수요량 자체가 한 40만 톤인데 이 세 업체가 해도 30만 톤도 안 된단 말이죠. 증설을 포함해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좀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분기에서도 이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벽산 건축법 개정 시행으로 관련된 수혜 예상됩니다. 벽산에 대한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3,9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벽선에 대한 목표가 5,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참고로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오늘도 꼼꼼하게 챙겨주신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